해당 산업을 독식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맘 편한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등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등주 전략은 투자 아이디어가 매우 정확한 투자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천천히 모아간다면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금 지난 자료이지만 승자 독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는 1997년도의 점유율, 자주색 막대는 5년이 지난 2012년 점유율입니다. 한 산업에 있어서 결국 상위 기업들이 해당 산업을 독식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나 이렇게 남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주식이 더 많이 오를지, 그 주식이 계속 1등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펀드나 ETF를 사는 것이죠. 저는 ETF를 추천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정해야 되겠죠. 저는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2020년대에는 전기차 등 스마트카가 대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졌습니다. 스마트폰 1위 회사가 어디인지, 전기차 1위 회사가 어디인지를 알면 됩니다. 스마트폰 1위 회사는 어디입니까? 애플이죠. 전기차 1위 회사는 어디입니까? 테슬라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전 세계 검색 기업 1위는 어디인가요? 구글. 전 세계 문서 작성 프로그램 1위는 어딘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는 어디죠? 아마존. 맞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등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ETF를 사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ETF 중에 국내 ETF로는 타이거와 킨덱스 나스닥 100을 투자하거나 미국 직접 투자로는 QQQ라는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기술주의 하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금리가 오르던 떨어지던 간에 유유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역시 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은 엄청나군요. 이렇게 다른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등락은 있지만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보이시죠?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이전 63번 영상에서 제가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왜 자꾸 미국을 언급하는지는 이전 영상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하죠. 네, 저도 왕초보에게는 그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는 주식들을 전 산업에 걸쳐서 가져가니까 정말 좋은 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물며 워렌 버핏도 추천한 지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나스닥 지수를 고집할까요? 최근 수익률도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부진한데 말이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조금 더 몰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 산업의 분산 투자보다는 그래도 분산 투자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조금 더 몰입을 한다는 얘기죠. 승자 독식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고 이미 거대한 기업으로 큰 기업들은 승자 독식을 떠나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자회사로 편입해가면서 더욱더 거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카콜라만 마시던 사람들은 가끔씩 펩시나 칠성 사이다도 마시겠죠. 환타도 마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먹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무용 프로그램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엑셀을 써보면 다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한글로 유명한 한컴에서 나온 한셀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컴에서 그냥 패키지로 깔아주니까 다운로드 받았는데 써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해서 한셀을 썼다고 하시죠. 그러면 그 한셀을 새로 다운받아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는 엑셀과는 조금 다른 기능들을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자, 잘 배워서 잘 썼지만 그 한셀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셀이 호환이 잘 안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을 쓰고 있다면 어쩌죠? 혼자만 한셀을 열심히 쓴다고 해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태껏 써오던 것을 굳이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바꾸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새로 프로그램도 사고 또다시 깔아야 하고 그리고 또 배워야 하겠죠. 이런 걸 바로 유식한 말로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지식백과 사전에서 말하는 전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제품에서 경쟁사의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생산자나 소비자가 현재 사용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에서 다른 기술, 제품, 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의 비용을 말한다. 자, 대충 아시겠죠?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의 제품들은 이미 세계화에 맞추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표준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상위 3개사가 거의 6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기존 전통산업, 예를 들면 정유, 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전환 비용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름 넣을 때 GS를 쓰든 SK를 쓰든 상관없고 철판을 포스코를 쓰던 현대제철을 쓰던 상관없잖아요. 물론 전환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제가 여태까지 길게 설명했으니까 제가 왜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는지 아시겠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빵을 아직 투자 안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0종목 투자는 저한테 맞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저는 워렌 버핏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조금 더 넓게 투자하는 게 제 취향이라니까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에는 집중 투자하고 싶어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QQQ라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QQQ ETF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제가 왜 ETF에 투자하는지 길게 설명드렸냐면 이 영상들은 초보분들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잘 알, 다시 말하면 ETF를 잘 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QQQ ETF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거래된 ETF입니다. 그만큼 검증이 된 ETF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ETF이길래 세계 5위의 거래량인지 말이죠. 추종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에 속해 있는 비금융주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종목 구성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이 상위 5위까지가 랭크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볼까요? 알파벳은 구글의 모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페이팔, 인텔이 있군요. 모두 4차 산업혁명의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는 12번째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QQQ라는 ETF에는 펩시콜라를 만드는 펩시코와 우리가 자주 가서 쇼핑하는 코스트코 그리고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모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운용 전략은 각 종목의 비중은 24%를 넘을 수가 없고 4.5% 이상의 비중을 갖는 종목의 합이 전체 비중의 48%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비중 1위 업체인 애플의 비중이 11%이고 4.5%가 넘는 종목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세 업체만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강제 조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비용은 0.2%입니다. 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여러분의 돈이 티끌만치도 보이지 않을 정도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익률은 1년 수익률이 65%고요. 3년 수익률은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놀라운 수익률이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팡플러스 ETF를 설명드렸는데 어느 분이 왜 컬렉터 너는 팡플러스에는 투자를 안 하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쫄보 투자자라 용자 투자는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 10종목에 투자하는 ETF는 제 투자 성향상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투자를 한다면 바로 이 팡플러스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유리멘탈이라서 지나친 변동성은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QQQ가 대략 한 주당 가격이 314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만원 정도 됩니다. 한 주당 이 정도 금액이면 소액 자산 배분이나 적립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제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저 자산 컬렉터가 아니죠. 영상이 길어지면 좀 지루하기도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QQQ와 비슷한 성과를 내지만 조금 더 저렴한 ETF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